흔히 뭐 인종차별도 가지각색으로 하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남미 선수를 이끌고 리더로 있는 게 못마땅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메디슨 뭔가 얄팍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짧은 영상에서 인성 자폭하네. 아니 이 영상에서 메디슨 인성 자폭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부상자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감동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그 중심에선 손흥민 선수. 자, 이번 주말에도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데요. 먼저 금요일 새벽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토트넘한테 한 방 얻어맞았던 맨체스터 시티가 에스턴 빌라한테 한 방 더 얻어맞고 최근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쇼츠로도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전 끝나고 나서 게리 네빌 해설위원이 좀 약간 매너리즘에 맨시티가 빠진 것 같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좀 발끈해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게리 네빌, 또 캐러거, 또 마이카 리처즈, 이런 스카이 스포츠 해설진들을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그 흔들림에 토트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던 wolverhampton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는 거죠. 그만큼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지금 상위권에서의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토트넘 지금 뭐 성적이 최근 들어 승리가 없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 상대는 9위 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런던 더비죠. 자, 일단 부상자가 상당히 많죠.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 좀 복귀 시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뭐 오피셜로 밝혔습니다만 발목 부상이 본인이 이제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상당히 늦어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간에는 뭐 2월이나 복귀할 것 같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근데 2월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복귀를 못하는 게 컨펌이고요. 뭐 빠르면 1월 달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을 간 상황까지도 메디슨이 복귀를 안 한다면 토트넘 팬들은 정말 좌절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1월 달에 영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손흥민, 메디슨 돌아오면 주전 못 나가는 팀이 누가 오겠습니까?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한다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반기지 않을 테니까. 자, 어쨌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 3골 5도움.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던 제임스 메디슨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손흥민 선수도 아무래도 본인이 잘 해주고 있지만 좀 더 지원을 받고 좀 더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선수가 있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메디슨이 빠르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8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입니다. 와, 진짜 한국에서 축구 보기 쉬운 시간이죠? 네. 저희도 입중계하고요. 자, 그 시간에 벌어지는 웨스트햄전을 앞둔 토트넘. 일단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있습니다. 최시전에 퇴장을 당하고 나서, 그것도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나서 3경기 출전 정지를 못했던 출전 정지를 당해서 출전을 못했던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 요놈의 자식이 이 성질 못 죽이는 녀석이 들어온다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자기가 성질을 죽이든, 아니면은 매번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경기 못 나와서 본인도 경기 못 뛰고 팀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걸 본인이 감수를 하든, 참 여러 가지로 그 경기 이후로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좀 몸 상태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예,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토트넘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상대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초에 좀 잘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성적이 안 좋아요. 참고로 토트넘은 웨스트햄전에서 최근 4경기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승 1무고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3경기에서 무려 3골을 넣고 있고요.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요. 예, 웨스트햄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이스가 또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엔도 몸 상태가 최근 좀 아리까리하고. 자, 또 참고로 맨시티전에서 또 한번 맹활약했던 손흥민 선수, 웨스트햄전에서도 아주 엄청납니다. 통산 17경기 출전해서 8골 7도움이에요. 경기당 거의 한 개씩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리그 기록은 이제 6골 5도움입니다. 역대 그 2매치업, 그러니까 토트넘, 웨스트햄 이 런던 더비에서는 토트넘이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역대 이 매치업 최다 득점자는 11골의 해리 케인이고요. 지금 케인 떠났죠? 예, 2위는 손흥민, 그리고 안토니오, 셰링엄, 데포입니다. 각각 6골씩 넣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여기
미카엘 안토니오, 그러니까 웨스트햄에서 유일한 현역 선수인 이 리스트에서 안토니오가 지금 못 나옵니다. 이번 토트넘전에 모이스 감독이 어제 직접 안토니오는 토트넘전 복귀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고도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빠지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수비에서 커트주마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이 상황은 좀 토트넘에게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토트넘은 로메로가 돌아오지만,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렇게 토트넘 웨스트햄전 역대 최다골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건재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이 메디슨을 비롯해서 반더벤, 뭐 솔로몬, 벤탄쿠르, 뭐 페리시도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고, 그냥 빠진 선수가 여전히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이어도 지금 부상이어서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다이어는 뭐 부상이 아니어도 팀의 지금 전력 외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어쨌거나 최상 전력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 것은 토트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 중에서 아무래도 그 토트넘은 메디슨의 복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밖에 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제 제가 그 메디슨 선수가 현지 그 아마존 프라임하고 그 벤 포스터가 인터뷰어로 나서서 했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번역해서 올려드렸는데, 재밌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근데 그 댓글 보고 제가 국내 여론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전 사실 메디슨 선수가 와서, 그러니까 케인이 빠지고 손흥민이 외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메디슨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팬들도 메디슨을 좋아하지 않을까. 토트넘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메디슨은 정말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환영을 받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에게 너무 악플이 많아가지고, 야, 뭐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했더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뉴스들을 여기 포함하지 못하겠지만, 가짜 뉴스가 메디슨이 손흥민을 뭐 질투하고 손흥민을 모함하고 뭐 또 저기 뭐 부상인데도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중에 한번 뭐 손흥민 선수하고 언젠까지도 아니고 좀 타박하는 모습이 나왔던 그것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양상이 되는 건가? 여기 댓글들 보시면 정말 좀 굉장히 메디슨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메디슨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미움 받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보면 좋은 댓글도 많습니다. 뭐 메디슨이 얼른 복귀하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메디슨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좀 인정하고 빨리 돌아오길 복귀하는 이런 멘트도 상당히 많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영상. 네, 메디슨 느낌이 약간 상여우라고 끊임없이 자기 어필한다고, 소니랑 동급이라고. 글쎄요. 네, 이 정도면 사실 뭐 악플이라고 하긴 그렇고, 메디슨은 약간 얄미워하는 정도인데, 그 다른 좀 심한 것들도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메디슨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의 말만 믿고 행동은 믿지 않나요? 이러면서 메디슨이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행동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좀 뭐랄까 존중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메디슨 신뢰성 20%, 저런 애들 입은 믿을 수가 없어, 의미가 없다.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메디슨 로셀소 때문에 본인 주목 덜 받을까봐 손흥민 칭찬하면서 본인과 더 잘 맞는다고, 본인 각인시킨다고.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꼬아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메디슨한테 그 부정적인 생각 갖고 보니까 저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무래도 메디슨 선수가 본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호평들이 많고 좀 긍정적인 댓글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메디슨 팬카페냐? 네, 메디슨이 경기장에서 한 경기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인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매너 없고 간사한 메디슨이라고. 네. 소니와 갈등 표현하고 스스로 걸어나가 부상 핑계로 경기 불참하고 있는 잉글랜드 우선주의자 메디슨이라고, 자신이 없는 토트넘이 얼마나 망하는가 보자는 심정으로 버티다가 이번 경기와 여론 보고 박지새끼처럼 일단 고개 숙이고는 다시 기회를 보자고. 야,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엄청난 해석인데 모르겠습니다. 흔히 뭐 인종차별도 가지각색으로 하네. 아시아 선수가 유럽 남미 선수를 이끌고 리더로 있는 게 못마땅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크게 거만하진 않은데 겸손은 1도 없는 성격이네. 네, 뭐 참, 저 앞뒤 다른 소시오패스 이놈아는 결코 좋은 인간이 아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겠지. 하지만 결국엔 그 속내가 다 나온다. 언어로 표정으로 몸짓 드러난다. 네, 케인은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었다. 이자에 비하면. 굉장히 혐오감이 느껴지는, 얼마나 싫어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도 뭐 저 인간 간사하게 생겨서 믿을 수가 없다. 배신 잘할 타입이다. 그래도 손흥민하고 잘 지내라. 너가 크려면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열심히 하면 저절로 큰다. 메디슨 뭔가 얄팍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짧은 영상에서 인성 자폭하네. 아니 이 영상에서 메디슨 인성 자폭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메디슨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새겨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 보면 여기도 너만 잘하면 된다. 손흥민을 비껴가려고 생각 말고 손흥민만 바라보면 메디슨 너는 대스타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손흥민을 멀리하려는 시기하는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관상이 뱀 같은데 실제 인상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어떤 내용을 통해서 메디슨에 대한 굉장히 경계심과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다 그 가짜 뉴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디슨이 손흥민을 질시하고 손흥민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이런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시스템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아니면 싫어요를 누르지 않는 이상 자 이거 진짜 메디슨이 보면 충격받을 것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영국방송을 좀 번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이유도 좀 가짜뉴스가 아무리 많아도 진실된 그 소스가 있는 내용 그런 뉴스를 보면 그게 쉽게 저는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메디슨이 결코 손흥민 선수에게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느 마음 한 깊은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심연에는 손흥민 선수한테 질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러니까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고 여기는 일반 직장처럼 뭔가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서로 이제 위계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뛰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손흥민 메디슨이 정말 올 시즌 처음 발을 맞추지만 잘 맞추고 있고 서로 좋아하고 굉장히 팀워크를 위해서 으쌰으쌰 주장 부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너무 좀 손흥민을 아끼는 마음에 너무 앞서서 잘못된 뉴스에 현혹이 돼서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메디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토트넘 축구를 볼 때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뭐 같이 토트넘 응원하고 손흥민 선수 응원하면서 보는데 함께 뛰는 동료들 손흥민 선수가 정말 가까이 지내고 챙기는 이런 동료들 우리가 뭐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스스로가 피곤하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더 난리가 났겠죠. 옛날에 요리스처럼 누구나 다 보는데 그렇게 성깔 부리고 정말 자기 실력 떨어지는 거 남한테 전가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팀에서도 지금 소속은 돼 있지만 뭐 존재하지 않는 선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없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좀 정말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가 있다면 저희 꼴리TV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 좀 그런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웨스트햄전 얘기하려다가 좀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겠고요. 자, 웨스트햄과의 경기 유영 캐스터와 함께 또 중계하니까 많이 와서 함께 응원하면서 중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